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래도록 해먹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 지금 바짝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더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하려고 하며 사는 중이고요. 제 몸은 힘들지만 예셋을 보면 힘든 것이 싹 가실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곤 한답니다. 제가 애들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제 아이들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꼭 낳아주라고 손 꼭 잡고서 말씀을 하셨던 덕분에 제가 당연히 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하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애를 셋이나 낳아서는 생활비까지 쪼달리도록 살 줄은 정말 몰랐죠. 첫째도 둘째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아들 낳으란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요. 하다못해 시댁에 갔다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모두 따돌리려는 듯이 소외를 시키는 유치한 짓까지 벌인 바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아들을 낳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마누라가 불쌍해 보이긴 한 건지 아들을 낳자고 함께 힘을 부여잡아줬고 그러다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는 막내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출산하면서 의사를 붙잡고 엉엉 울었었는데 아들 낳고 울었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자식을 낳아야 하나 싶어서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었네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도 시댁에서의 대우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내 손주를 보고 싶다면서 그렇게 서울집으로 올라오시기도 하셨고 또 자기들한테 오라면서 닥달을 하셔서는 저희가 애 셋을 이끌고 주말에 바짝 내려가 찾아뵌 적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오고 가는 와중에 단 한 번을 잘 왔다거나 보고 싶었다고 따뜻이 말해주질 않더라고요. 그저 손주 얼굴 보고 싶었다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기만 하셨죠. 그러니 저도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는 기계도 아닌데 내가 아닌 내 아들만 저리 귀하다고 예쁘라 하는 꼴이 참 보기 싫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딸이 둘이나 더 있는데 내 딸들을 무슨 보리장 마냥 취급을 하시니 제 눈에 거슬릴 수밖에요. 시댁을 가는 길도 늘 편치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제 딸들을 보는 것 또한 제게는 정말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딸들을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무턱대고 평일서부터 시댁을 찾아오라면서 제 아들이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하시는 시부모님께 제 딸이 공부하고 친구 사귀기 바쁜데 그냥 무작정 계획에도 없이 시댁에 갈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칼같이 잘라버렸고요. 본인들이 부담 안 주고 서울집에 와서 조용히 있다가만 가겠다고 할 때에는 애가 셋인데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다 자요. 손주가 자기 집 가난한 걸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손주를 거들먹이며 오지 말라 한 소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이란 명절이 아닌 때에 만나는 기회를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제 딸들을 위해서 그랬었지만 점점 제 자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어요.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늘 시댁에서 부엌 밖으로 나와본 적이 제대로 없었고 틈만 나면 저를 부르고 시켜먹는 시어머니의 부름 때문에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전화상으로만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찾아뵙기 거부하며 살다 보니 점점 제 배짱도 커져갔죠. 명절이 아닐 때에는 돈 벌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빠서 절대로 시댁에 못 내려간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기까지 결혼하고서 정확히 9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숫자를 보니 저 정말 강산 한번 바뀔 만한 시간 동안 이런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가엾도록 살았었네요. 하지만 겨우 시집살이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들던 때에 저는 도로 며느리 도리를 빡세게 하면서
시부모님을 배워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시아버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셨었고 재수가 없으신지 여러 차례 시댁에서 넘어지고 허리를 삐끗하다가 서울까지 병원을 올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아버지는 옆에 시어머니를 꼭 데려오셨고 그러면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서울에서 겨우 좁아터진 오래된 빌라 안에 살고 있었는데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나가 집을 사서 사는 자식이 저희뿐이었는지라 다른 선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항상 아버님 옆에서 따라 서울에 올라오곤 하셨던 시어머니가 문득문득 서울집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병치레를 하면서 서울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이러다가 혹 먼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자기 혼자 서울집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며 말입니다. 그때 되면 자기는 절대로 혼자 살기 싫은데 그냥 서울에서 이대로 눌러 살아도 되지 않겠냐면서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이 소리를 제가 아닌 제 아이들한테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가 그냥 여기 방구석에서 살면 안 돼? 여기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할머니 침대도 놓아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멋모르는 애들한테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일부러 제 앞에서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어쩔 때는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죽겠다. 그냥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고 싶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며 자신의 늙은 몸뚱이를 약점 삼아서 저희 아이들한테 동정을 얻으려고 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문제였고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알짤 없었습니다. 곧 시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그 전에 빨리 자신의 거처를 서울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속의 야망을 대놓고 드러내곤 하셨죠. 하지만 저도 그냥 잠자코 당한 속 터지는 며느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애들한테 하시는 걸 제가 듣는 순간 할머니 이상한 소리 하신다 그치? 라고 하면서 좀 경우는 없지만 배 아파 웃기까지 하는 속 시원한 소리를 해대며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자 시어머니께는 말을 돌려가면서 직설적으로 안 된다 뱉어냈습니다. 우리 집에 절대로 새 식구는 없어. 우리 가족은 5끼리만 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겨우 시어머니의 뜻을 거절해가면서 시아버지의 병치레를 도와드리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오래도록 보냈어요. 매번 서울집에 오실 때마다 일부러 짐을 더 바리바리 싸우고서는 원래 일정보다도 더 오래도록 머물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저대로 속이 터지려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떠나실 당일날이 되면 직접 제 두 손으로 시어머님 짐가방을 싸서는 짐 챙기는 걸 도와드리기까지 했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야 하는 제 입장도 너무 답답했지만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도 내 집에 더 붙어있으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참 배알이 없어 보이기 마찬가지였네요. 이렇게 저희 두 고부는 서로의 신경전을 늘 탐색하면서 함께 살지 말지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정답이 없는 말장난을 오래도록 늘여놓았어요. 저는 저대로 피곤해져 갔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좁은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어대던 남편도 점점 시아버지가 쇠약해져 가시고 또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건지 저한테 실없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모시며 사는 건 어떻냐는 질문을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적적하실 텐데 그냥 자기 엄마를 집에 모시고 와서 좁더라도 복잡거리면서 살아보자고 말을 하는데 확 진짜 주먹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저희 친정에서도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는 친정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챙길 때에는 같이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지네 엄마가 외로울 것만 생각을 하고서는 모시고 살자고 하는 남편이 미워 죽겠었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못을 제대로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살고 싶으면 우리 친정아버지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할 각오를 해야 할 거라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에 관한 말은 꺼내지 말라 재차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더 말은 안 하려는 건지 입을 꾹 다물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1년 전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다가 씨알도 안 먹히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피해가면서 제 정신 상태를 막 말려버리려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시아버지 상을 치르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택배일을 멈춘 후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휴가날까지 시댁에서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 줄 말이죠. 평상시에 시댁에 명절을 지내러 가면 제사 음식을 도맡아 만드는 것도 저 하나였고 시댁집을 청소해 주는 것도 저 하나였는데 그때도 한 번은 자기 집 앞에 나서서 도와주지를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옆에 꼭 달라붙어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부디 그 여파가 저나 제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태롭게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이런 제가 우습게 보이는지 자주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입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 많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로 모셔오면 힘들라나? 라고 하며 제가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오면 어떻겠냐 소리를 했고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에게 하시던 짓을 똑같이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제 아이들에게 가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없이 시골에서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틈만 나면 우리 새끼들 안부를 물어본다고 연락을 해오시네?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살아도 좋을 텐데, 그치? 엄마가 무서워서 할머니를 도저히 못 데려오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도 너무 얼척이 없어서 남편의 정색감을 때려봤어요. 애들 앞이라서 감정을 자제해야 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되었더라면 그 상황에서 남편을 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데려오면 좋겠다. 많이 외롭다고 하시네? 라는 말을 계속하는 남편이 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더더욱 마음을 굳건히 먹으려 했죠.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서라도 그 시간 동안 내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효도를 하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하고도 불편한 눈치 싸움을 해가면서 정말 속이 까마득히 타들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제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활활 불에 타 제가 될 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고 있던 아주 평범한 날에 말이죠. 추석이 다 와가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외롭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제 속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같으면 집에 내려올 때 서울에서 뭘 사오라면서 연락을 주시곤 하셨는데 어째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밖에서 장을 보다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을 마주쳤어요. 아주 우연찮게 옆모습에 뒤통수만 받고 혹여나 시어머니셨나 싶어서 빤히 그 뒷모습을 쳐다봤는데 결국 앞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놓쳐버리고 말았죠. 이상하다 싶었고 내가 요즘 너무 시어머니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싶어서 그날 일은 최대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비슷한 사람을 본 건 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도 시어머니와 쏙 빼닮은 사람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동네 안에서 집에 오는 길에 말입니다. 첫째 아이는 할머니가 분명했다면서 저한테도 말을 했다가 남편한테도 말을 하면서 신기하다고 중얼거렸고 둘째는 언니 말을 듣고서 의아해 하다가 다다음 날에 자기도 할머니를 본 것 같다면서 신기하다고 달려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아차하면서 내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서울까지 오셨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닮은 사람이 있나 보다 싶기도 했죠. 무엇보다 남편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그래? 라면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신기해하고만 있었는지라 저도 그러려니 했고요. 그런데 정말 아뿔싸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혼자 바쁘게 애들 짐도 싸고 남편한테 어쩔 거냐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짐을 싸고 있는 저를 내버려 두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괜히 재촉을 했어요. 빨리 말을 해줘야 나도 친정에 언제 가는지를 알고서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릴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대뜸 제 입에서 친정 소리가 나오니 저를 바로 쳐다보더니만 너네 친정에는 일찍 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나 싶었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댁만 가지 않는다면 친정을 가는 건 수월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단번에 신이 나서는 정말 우리 시댁 안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글쎄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 위층으로 이사를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허름한 빌라의 바로 위층으로 말입니다. 제가 벙 쪄서는 놀라 있자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내려와 라고 하니까 정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누가 우리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요. 어찌 된 일이냐고 왜 나한테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기수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할 텐데 내가 왜 말해? 우리 엄마 옆에 살고 싶은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서 일을 초치게 만들려고 그래. 안 그래? 그냥 서로 서울이랑 지방에 사는 듯이 살아. 엄마는 그냥 우리 집 위층에 이사를 온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히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손주,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내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드디어 맨날 보고 살겠네. 라면서 남편의 말을 보란듯이 묵살시킨 채로 매일 보고 살자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매일 보고 살자니 저한테는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최악의 말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께 덜 기뻐하라는 듯이 눈치를 주는 듯 하더니만 자신을 째려보는 저와 눈이 마주친 후에는 대뜸 신경질을 부리대요. 아, 그냥 좀 곁에서 살자. 누가 너보고 맨날 우리 엄마를 챙기고 살래? 왜 이래 쪼잔하게. 너도 꼬우면 니네 친정아버지한테 맨날 가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장단에 저는 정말로 제대로 놀아놨습니다. 마누라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불편해 죽으려 하는 시어머니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를 시킬 생각을 다 하다니. 시골집 팔고서도 서울 빌라를 살 돈이 있었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이리 은큼한 짓을 벌였다는 것에서 2번 놀랐어요. 그도 모자라 충격받았을 제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는 매일 보고 살자고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말을 하면서 제 아들만을 보라한 듯이 껴안고 볼볼보를 날리는 시어머니의 토 나오는 뻔뻔함에 놀라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여기서 사연 읽으면서 남의 집구석을 들춰볼 때마다 어떻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내뱉나 싶었거든요. 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와중에도 미친년이라고 어른한테 연자 소리를 해가며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경박스러운 짓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생각과 고정관념이 싹 뒤바뀌었네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이라는 것을 어른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른 대접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했어요. 이미 집을 이사온 윗집 할매를 당장 제멋대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도저히 제 새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갈 용기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새 아이들을 데리고서 친정으로 집을 나갈 배짱도 없었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엿먹인 것과 다름없이 이 짓을 벌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반드시 벌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 이번 추석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를 집에서 처음 봤을 때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고 배신감에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밥 차리란 어머님 말씀에도 대답을 안 했고 뭐하냐고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없는 듯이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왜 저래? 삐진 거야? 라고 하면서 저의 심정을 아주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한테 순간 화가 올라와서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라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박스럽게 애들 앞에서 남편을 때렸다며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맞서겠다고 뭐 어쩌라고 라고 손을 들었다가 남편이 겨우 중간에서 막아서고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윗집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날 후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싹 다 무시를 하고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토요일이 되니 어머님도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으신 건지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채 말입니다. 명절 음식은 뭘부터 준비해야 할지,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낼지, 자기 집에서 지낼지 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제사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그냥 노려보기만 했고요.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시골집에서 챙겨온 제사 그릇이나 상까지 싹 다 챙겨서는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란 듯이 아무런 제사상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제 옷가지를 챙겨 입었어요. 좋아하시는 손주를 실컷 보라고 놔둔 채 제 딸들만을 데리고서 친정에 가려고 하니 어머님도 저를 말리고 남편도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또 말렸답니다. 거의 반협박을 하듯 윽박을 지르면서 말이죠. 왜 제사 준비도 안 해놓고 친정에 가려고 하냐면서 소리만 지르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한마디는 해줘야겠다면서 부엌까지 제 손으로 끌고 들어가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차려서 제사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친정집에 갈라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윗집으로 이사와서는 평생을 붙어먹고 살려고 하면서 명절 때까지도 지긋지긋하게 제 얼굴을 보고 사시라고요? 이제 어머님은 맨날 우리 윗집에 계실 테니 명절만큼은 저도 우리 친정에 가서 푹 인사드리고 올게요. 명절 동안 저 절대로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명절 끝나고 뵈어요.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이랑 제사 잘 치르시고요. 라고 하고는 그 길로 친정에 왔습니다. 가서 친정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윗집으로 시어머니가 이사를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선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어떻게든 명절 동안만이라도 제사를 안 치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글을 친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 갈 건데 이제부터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잘 벗어난 것처럼 돌아가고 나서도 절대로 시어머니의 손에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내 돈 보고 살라고 일부러 내 집 위층까지 와서 살기로 한 시어머니를 보란 듯이 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내 새끼들만 챙기고 잘 살 거라고요. 어디 지들이 내 도움과 관심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직접 보여주고 말 겁니다. 며느리 함부로 부려먹으며 옆에 끼고 살려고 하면 저 그때는 또다시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을 저지르고서는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